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지방은 살을 찌운다. 기름진 음식을 피해야 건강하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방은 나쁘다는 믿음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잘못됐는지, 또 좋은 지방을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은 단순히 에너지 저장고가 아닙니다. 지방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이고 호르몬, 특히 성호르몬과 스트레스 조절 호르몬의 합성 원료입니다. 또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 매개체이며 장기를 보호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뇌의 약 60%는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지방 구조가 신경 전달과 감정 안정, 사고 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지방이 부족하면 우울, 피로, 집중력 저하, 호르몬 불균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방은 몸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면역 반응에도 관여합니다. 우리 몸은 외부 자극에 반응할 때 단순히 백혈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막의 지방 조성에 따라 면역 시스템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방을 나쁘다고 믿게 되었을까요? 198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저지방 다이어트 붐은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심장학회와 영양정책은 지방 섭취가 심장질환을 유발한다는 가설을 중심으로 식단 가이드를 수정했는데, 이후 많은 식품 회사들이 저지방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저지방 식품이 늘어난 반면 미국의 비만율, 당뇨병 발생률, 심혈관 질환은 오히려 급증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방을 줄인 대신 사람들은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 섭취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지방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시리얼, 요거트, 쿠키, 스낵 등은 대부분 고탄수화물, 고설탕 식품으로 변질되었고, 이는 혈당 스파이크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 체중 증가와 대사 장애로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연구는 이제 지방 자체보다 트랜스 지방과 정제당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방 함량만 보고 건강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은 시대착오적인 인식입니다. 모든 지방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지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트랜스 지방은 공장식 마가린, 쇼트닝, 도넛, 감자칩, 냉동식품, 파이류 등에 많습니다. 이 지방은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H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며 염증을 촉진해 심혈관 질환과 당뇨 위험을 높입니다. 오메가-6 지방산도 해바라기유, 옥수수유, 대두유 등에서 얻을 수 있지만 지나친 섭취는 체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은 오메가-3보다 오메가-6을 훨씬 더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비율입니다. 오메가-6과 오메가-3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염증 반응이 조절되는데, 현실은 그 균형이 완전히 깨져 있다는 것이죠. 반면 좋은 지방도 있습니다. 이 좋은 지방들은 신체 회복력과 면역력 향상, 정신 건강에도 깊게 영향을 줍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고등어, 정어리, 연어, 아마씨, 치아씨, 호두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염증을 억제하고 심혈관 보호, 뇌기능 향상에 효과적이며 특히 DHA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은 올리브유, 아보카도, 캐슈넛 등에 많고 인슐린 민감도 개선, 심혈관계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장수의 긍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지방 덕분입니다. 그리고 천연 포화 지방은 계란 노른자, 유기농 버터, 코코넛 오일, 목초 사육 소고기 등에 들어있습니다.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안전하며 특히 뇌 건강과 호르몬 밸런스 유지에 유익합니다. 최근에는 포화 지방을 무조건 악당 취급하는 것에 대한 반론이 학계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많은 저지방 제품은 맛을 보완하기 위해 정제된 설탕, 전분, 인공감미료를 첨가합니다. 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포만감을 줄이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음식 섭취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특히 이런 인공감미료는 장내 미생물 생태계도 교란시켜 장 건강과 면역력에 악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전지 우유를 마시는 사람이 저지방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BMI가 더 낮고 당뇨병 위험도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지방이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지방을 올바르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트랜스 지방을 피하고 포화 지방은 적정 범위 내에서 제한하며
불포화 지방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견과류 한 줌, 주기적인 등푸른 생선 섭취, 샐러드에는 올리브유 드레싱, 요거트는 그릭 요거트 선택, 샌드위치에는 마가린 대신 아보카도를 사용하는 식의 작은 변화가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식물성 오일을 사용할 때도 고온 조리에 적합한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리브유는 샐러드용으로, 아보카도 오일은 볶음용으로 적합합니다. 지방과 탄수화물은 함께 먹을 때 장점이 많습니다. 지방은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 면역력을 높이며 포만감을 유지시켜 간식 섭취를 줄여줍니다. 특히 단백질과 지방이 적절히 조합되면 식후 혈당 변화폭이 줄어들고 인슐린 반응도 안정화됩니다. 단 고지방과 고당이 동시에 많은 음식은 체지방과 염증을 함께 유발하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이런 음식은 뇌 보상회로를 과도하게 자극해 중독적 섭취 패턴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지방은 호르몬 기능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지방이 부족하면 여성은 생리불순,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감소 등의 문제가 생기고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으면 생식 기능과 면역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호르몬 변화가 급격한 시기에 건강한 지방 섭취는 더욱 중요합니다. 갱년기 이후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급감하면서 체지방 분포가 바뀌고 대사 기능도 느려지는데 이때 지방 섭취가 너무 낮으면 오히려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지방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지방은 신경계, 호르몬계, 대사계, 면역계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작동하는 복합적인 생리조절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지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지방 자체가 아니라 나쁜 지방입니다. 좋은 지방은 뇌를 만들고 심장을 보호하며 몸과 마음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지방은 적이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이제는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선택해서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콜레스테롤은 정말 나쁜가? 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